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의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과 호남 지역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추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이번엔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3,700만 명 정도가 폭우와 홍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이번 강추위의 원인은 대기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정체하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이 블로킹 현상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어서 박통일 기자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서울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대기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정체하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자리한 북반구 대기 상층, 몽골 서쪽과 베링해 쪽에 고기압이 각각 자리 잡고 있는데 북쪽의 찬 공기가 이 두 고기압에 막혀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을 강타했던 한파도 북극 한파의 흐름이 막히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 북극 주변의 찬바람이 미국을 덮치며 한파 관련 사망자만 90명을 넘어섰습니다. You wouldn't be able to survive very long, in this sort of weather.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평년 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주말쯤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일주일 넘게 북극 한파가 몰아치며 미국 전역을 추위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약 3,700만 명이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나무가 차를 덮치고 토네이도가 주택을 휩쓸었고 곳곳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We are family. We love each other, and we look out for each other. We pray for each other, but it's sad.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이번에는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남부 전역과 캘리포니아 북서부에는 며칠간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CNN 방송 등은 약 3,700만 명이 날씨 위협에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long the Gulf Coast and portions of the Southeast, approximately 37 million people are under threat of flash flooding and excessive rainfall this week. 미국에서 북극 한파에 이어 폭우로 인한 기후위협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에도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서천군의 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승용차 7대와 오토바이가 연쇄 추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에 붙은 새빨간 불길이 희뿌연 연기를 뿜어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서천군의 시장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는 시장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50여 분 만에 인접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새벽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새벽 3시에는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수산물동을 포함해 2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화물차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불에 그을린 차들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차량 운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7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35분 만에 불은 껐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적재된 승용차들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부서진 차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동구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를 피하려던 차들이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게 다 마약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콰도르 군경이 갱단으로부터 압수한 코카인 1,000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600억 원어치를 압수했는데 에콰도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양은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공터에 검은색과 흰색 자루가 가득합니다. 코카인 22톤으로 우리 돈 1,000억 원어치입니다. 방송국 난입과 교도소 점거, 검사 살해 등 갱단의 폭력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에콰도르 군경이 갱단에게 압수한 겁니다. Centro de acopio aparentemente en el cual está una bodega encaletada con la fachada de un centro porcino, de una chanchera. Entonces ha estado muy bien camuflada. 영화에서 보듯 갱단은 농장 바닥에 땅굴을 파고 마약을 유통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에콰도르 군경은 지난 주말에도 반잠수정 2척을 납포해 코카인 수백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Mercancía valorada aproximadamente sobre los 50 millones de dólares. Con este operativo, el bloque de seguridad reafirman el compromiso con la patria en la defensa y la soberanía. 에콰도르 정부는 갱단의 폭력을 잠재우려면 마약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카인 대표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의 에콰도르가 마약 밀매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갱단이 정규군과 맞설 정도의 힘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 군경은 지난 7일 카르텔 수괴인 아돌프 마시아스의 탈옥 이후 2주간의 적전을 통해 2,700여 명의 갱단원 등을 구금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합니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일부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안 질의 진행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50억 원의 돈을 세탁해 초호화 생활을 누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의 집에선 한 대에 40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와 피카소의 미술 작품까지 나왔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벽면에 걸린 그림에 가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최고 2억 원을 호가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판화 작품입니다. 집안에선 6억 원짜리 시계부터 수천만 원대 가방까지 명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방, 시계, 기본속 미술품만 서울의 한 은신처에 숨겨둔 여러 대의 스포츠카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범죄 수익금 550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구매한 것들입니다. 자금 세탁 총책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차량입니다. 한 대 가격이 40억 원이 넘는 이런 초고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매일 6억 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대포통장 100개에 나누어 인출한 뒤 온갖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왔습니다. 강남과 해운대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범죄 수익의 97%인 535억 상당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찰은 일당 9명 중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던 일당과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돈을 환전해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어 구급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도박장에 친구가 감금되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일반 회사들이 들어선 평범한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연예인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확인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경찰은 무허가 홀덤펍을 운영하던 2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 홀덤 참가자 11명 등 총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었던 불법 홀덤장입니다. 지금 아직도 안쪽에서는 인기척이 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을 두들겨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덤 참가자들은 약 6천만 원을 A씨에게 선입금한 뒤 칩으로 바꿨는데 A씨가 돈을 임의로 사용해버려 환전을 못하게 되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3명은 A씨를 홀덤펍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돼 특수감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회사에 있는 커피 믹스를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A4 용지는요. 품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이 부품 창고에 있는 볼트에 손을 댔다가 징계는 물론이고 경찰을 넘어 검찰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트럭 위에 철제 구조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출입문과 유리창도 달려있는 모습이 캠핑용 카라반을 닮았습니다. 공사 직원 A씨가 개조한 것입니다. 본인 트럭을 배짱 좋게 회사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는 회사 공구함에 있는 부품을 가져다 캠핑카로 만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감사에서 직원 A씨가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개 1,000원 남짓하는 볼트 48개를 슬쩍했는데 다 합쳐도 7만 원 정도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고 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죠. 내 물건 아닌 회사 걸로 썼기 때문에. 회사 볼트에 손을 댄 지 3년. 회사를 넘어 경찰에까지 꼬리가 밟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부품이 시중에 잘 팔지를 않아서 그랬다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 거 재물을 절취를 하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되고. 서울교통공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감봉 수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대낮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형에 처할 사정도 있지만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합니다. 철제 너클로 머리를 가격하고도 여성이 저항하자 최 씨는 여성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최 씨는 기절시키려 소매로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른 게 아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목을 조른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재판부는 교사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과 학생들이 입은 충격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였고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같은 흉악범은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영구종신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은 실망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보고 저 가해자가 계획을 했다 그랬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할까 봐 좀 이거 보고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법정을 찾은 교원단체와 동료 교사들은 피해자를 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치고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를 1층에서 13층까지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대피시킨 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23살 우영일 씨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방화동 아파트에 회색 연기가 짙게 깔립니다. 잠시 뒤 나타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이 난 14층으로 올라갑니다. 매캐한 연기에 손으로 코를 막고 이웃들에게 대피로를 안내한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 23살 우영일 씨였습니다. 퉁퉁퉁퉁 두들고 불이야 불 그러고 갔어요. 문 열고 나 다 보니까 반팔 하얀 반팔 입고 막 달리더라니까 뒷모습만 봤어. 우 씨는 1층부터 13층까지 두 차례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이 덕분에 95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불이야를 외치며 문을 두드리고 다닌 탓에 양손은 까만 재로 뒤덮였고 입에선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화재 사실을 파악한 우 씨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너는 크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생각이 필요한가? 우 씨의 헌신으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장에 문제점은 남았습니다. 화염과 연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겁니다. 안 울린다니까. 이거 수납 벨트 울려야지. 안 울리고 관리사무소 나중에 방송해서. 준공된 지 30년이 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체 150가구 중 100가구 넘게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회사 측은 김수미 씨 측이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타인에게 마음대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수미 씨 아들 정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김수미 씨는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임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수미 씨 측은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들 정모 씨는 회사는 현 대표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하며 현 대표 측의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우리가 먼저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핑크빛 열애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열애 사실을 알린 건데요. 소속사 측은 어제 조세호 씨가 9살 차이 회사원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으로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패션이라는 공통분모로 가까워져 약 1년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세호 씨는 지난달 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청첩장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는 말을 꺼내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이번 열애 소식에 누리꾼들은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거냐며 축하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조세호 씨 이쁜 사랑 이어가길 바랍니다. 인도 국내선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 갇혀 착륙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뭄바이를 떠나 벵갈루루로 향하던 이 승객은 이륙 직후 화장실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고함을 질러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문이 고장나 밖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승무원들은 문틈으로 쪽지를 꺼내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갔고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한 후 엔지니어들이 문을 부수며 약 3시간 40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이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데 앞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근해 취재진 앞에 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본인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는 걸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한 갈등의 촉발로 꼽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두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당정 간 초유의 전면전이 발생한 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엔 말을 아꼈습니다.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위원장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식을 진행하는 등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버티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전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여권의 분위기도 바뀌는 모습입니다.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던 친윤 의원들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입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몰카 공작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친윤 의원들은 MBN과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 관리가 아닌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의원총회 등 당내 총의를 모아 한 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장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한 위원장 쪽으로 기운데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가 민감하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바람직하지 못하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친윤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위원장님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저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한 위원장을 끌어내릴 명분과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친윤 내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새가 없는 한 위원장이 김 여사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권 주류에서 또다시 사퇴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여권의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참석하기로 했던 민생 토론회 일정을 30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꿔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도 5번째 민생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불참했습니다. 불참 결정은 행사 시작 30분 전에야 공지가 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기 기운 때문이라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불참 결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사퇴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긴급 심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는 등 사퇴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각종 발언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차분하게 수습해야 할 단계라며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수그러들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일단 이 사퇴 요구서를 있지 않습니까? 이 사퇴 요구서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의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무 개입 논란 등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여러 분석을 종합해 보면 지난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3인 회동 자리에서 사퇴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장이 한 위원장의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공천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는 한 위원장과 경론 속에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등의 표현이 나오고 결국 사퇴 요구로 비화됐다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먼저 사퇴 이야기를 꺼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벌써 이제 표면 밖으로 이제 나온 상황인데 이 갈등 중심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갈등을 좀 해결할 수도 있는 인물일 것 같거든요. 네, 사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가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다며 견주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외려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거는 뭘까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 비대위원도 이러한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어제 당내 갈등을 야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여당 내에서는 당정 갈등을 봉합할 열쇠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카드가 거론되는데요. 출마는 하되 논란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지금 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의 김 비대위원 출마 속에는 사전에 여당 지도부와 논의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뿐 아니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것 모두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또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그런 만큼 사당화라고까지 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반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어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 당정이 조금 짜고 치고 이런 어떤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당정이 서로 다른 팀인 척을 하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총선 전략 중 하나로 당정 분리의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기획은 아니라는 게 중론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치권의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른바 약속 대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 사건으로 지금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참모들에게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찍어내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 위원장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다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조만간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고위 인사가 만나고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는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고 공천이 아니라 민생 문제에 좀 관심을 두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나아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덮으려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쇼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취 압박으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짜고 치는 정치쇼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며 날을 세웠고 이낙연 새로미래 인재영입 위원장도 권력 내부의 끝없는 추락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법원에선 이미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재판, 이른바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사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취재하던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됐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증인인 김 전 시장의 전 비서 김모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PD가 자신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만들려고 모의했다고 증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며 교묘한 편집으로 검찰이 증거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천안함에 근무했던 해군 장교가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에 취임했습니다.
천안함의 새로운 지휘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전우들의 목까지 더해 1000배로 응징해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자 작전관 박연수 대위는 함교 당직자 7명 전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활약했습니다. 무려 5,050일 만에 새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돌아왔지만 전우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박 함장은 목숨 바쳐 바다를 지킨 전우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서해 수호 의지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전우들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도발하면 전우들의 목까지 1000배로 응징해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어 원수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들과 그들의 명예를 보다 잘 드높이고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28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위전방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북방 한계선 포사격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박 함장은 가슴에 묻은 전우들과 함께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름과 혜택이 다른 교통카드 정책으로 혼란이 빚어지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평균 5% 가까이 올라 3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이 3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수용품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갈아탄 뒤 집을 구입한다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담대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도 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즉시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저렴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최근 인기입니다.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밥맛이겠죠. 집에서 갓 지은 것 같은 밥맛을 구현하기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공장에 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0kg짜리 쌀 한 포대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전날 도정한 특등급 쌀입니다. 흑미 등을 추가해 깨끗하게 씻고 쌀을 불리는 과정도 거칩니다. 솥 한 개에 6.5kg씩 담긴 쌀은 2시간 만에 따끈한 밥으로 탄생합니다. 지금 제역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30초당 80인분씩의 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불로솥을 가열하고 뜸을 들여 집밥 같습니다. 각종 구이와 튀김 등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반찬도 만들어집니다. 고객분들 성향이 이제 성별과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연령층으로 좀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칠맛, 매운맛, 짠맛, 달달한 맛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완성한 도시락은 수도권 각지의 편의점으로 출발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은 5천 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에 자꾸만 손길이 갑니다. 그래도 요새 주변의 식당들이 밥값이 굉장히 비싸고 해서 편의점 도시락이 저렴하고 맛도 있어가지고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줄줄이 올랐고 주요 편의점들은 밥 소믈리에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방부제를 첨가한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받기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맛과 품질을 앞세워 불경기 속 한 끼 식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에리얼의 소원은 꼬리 대신 두 다리로 서는 거였죠. 같은 이름의 한 유기견은 반대로 두 다리를 떼지 못해 고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유독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가진 검은 스페니얼 한 마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녀석의 다리 뒤로 꼴이 아닌 뭔가가 더 달랑대고 있는데요. 다리는 6, 생식기는 2개인데 신장은 하나밖에 갖고 태어나지 못한 선천적 기형아 에리얼입니다. 지난해 9월 웨일스의 한 상점 주차장에 버려진 채 발견될 당시 에리얼은 생후 11주에 비쩍 마른 상태였다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다행히 전 세계에서 후원이 쇄도했답니다. 불필요한 다리를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했고 이제는 평생 함께할 가족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네요. 두 다리가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한 동물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두 발이 묶인 백조가 인근 주민들의 걱정을 샀다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캔자스시티 위치타의 한 호수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한겨울 호수 위에 고고하게 떠있는 백조 한 마리. 잘 보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건데요.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호수에 속절없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소방대원들이 즉각 구조에 나섰는데요. 얼어붙은 발로 도망치기도 쉽지 않았던 백조. 다행히 안전하게 담요에 쌓여 구조됐습니다. 자칫 구조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본다면 절대 직접 구조하려 들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소방당국은 당부했다고 하네요. 관에 누운 시체가 누군가의 입맞춤에 벌떡 일어나는 이야기. 동화 속에선 판타지겠지만 현실에선 기겁할 일이죠. 볼리비아에선 그 순간이 바로 축제의 시작이랍니다. 라파스 카니발로 초대합니다. 들뜬 축제 분위기 속 관에 누운 광대 페피노. 여왕의 입맞춤에 부활하나 싶더니 조금 모자란 듯 한 번 더를 간곡하게 외치는데요. 재차 이어진 입맞춤. 화려하게 되살아난 페피노와 함께 모두가 흥겹게 춤을 추며 카니발의 시작을 알립니다. 토착 전통과 식민지 가톨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볼리비아 라파스 카니발인데요.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와 색채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답니다. 기쁨을 상징한다는 광대 페피노의 부활과 함께 카니발 역시 활짝 기지개를 켠 현장이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매섭습니다. 잠깐만 서 있었을 뿐인데도 입이 얼얼하고요.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몸이 저절로 떨릴 정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됐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관령 영하 20.9도, 서울도 영하 13.8도로 어제보다도 5도에서 8도가량 낮고요.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대관령 영하 28.9도, 그 밖의 지역들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5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6도에서 7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으로도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